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 이 상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우리는 길을 잃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올해 3학년이 된 저는 코로나19 속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주요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고 주관적 행복지수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를 이기기 위해 또는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진정 하고 싶고 원하는 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무렵 저희가 속한 책쓰기 동아리에서 이 책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읽을수록 저희 모두는 월든과 소로우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호숫가 오두막에서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소로우가 자연과 깊이 교감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인생의 참된 길과 행복을 찾는 삶의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소로우가 사랑했던 월든을 산책하며 여러분만의 행복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로를 알고 이해해주는 벗이란 뜻을 가진 사자성어처럼 자연을 벗삼아 글을 짓는 지기들. 지, 지, 기입니다. 여러분은 숲을 좋아하십니까? 만약 가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숲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숲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숲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많은 친구들이 숲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숲에서는 생활이 불편하고 인터넷, 휴대폰도 잘 안 될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세계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인 하버드대를 졸업하고서도 성공적인 삶을 버리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입니다. 이 책은 소로우가 2년간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는 숲에서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월든 호수의 무엇이 그에게 불멸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서로의 숲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책 속에서 직접 찾은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싶은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책을 통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되어 저희와 함께 월든 속으로 빠져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소로우는 숲과 농장을 돈으로만 따지고 계산하는 어느 농장 주인을 꽃과 과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은 채 오직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농장 주인을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둘 중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여러분, 혹시 김밥 할머니라 불렸던 이복순 할머니를 아십니까? 대전역 앞에 김밥을 팔며 평생 모은 현금 1억 원과
50억 원의 상당의 부동산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라며 충남대학교에 기부하셨던 분으로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무력보다 사랑을 나누는 이분이야말로 소로가 말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처럼 아직 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흔히 어렸을 적에 어른들로부터 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훌륭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소로우는 나의 내부에 있는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소로우의 말에 공감하면서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진정 원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콜럼버스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소로는 이렇듯 하루를 온전하고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면 돌아가야 할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고 듣고 느끼며 음미하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월든을 읽고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소로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교훈들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침반이자 인생의 힘찬 뿌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창의 독서 나눔마당이라는 영광스러운 기회에 저희가 느끼고 감동받았던 작품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뿌듯했습니다. 월든을 거닐며 나눈 저희의 이야기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메아리가 되어 마음속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선배님들을 들으면서 제가 심은 식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로처럼 숲에서 살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직접 심었던 토마토와 애플민트, 수국꽃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 작은 식물 하나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월든 책을 같이 읽고 제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소로가 주는 글 중에서 남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남의 눈을 신경 쓰기 바쁜 세상이잖아요. 저 또한 겉모습만 신경 쓰면서 산 것 같은데 자신 안에 있는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소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인생 책 중 하나인 월든을 지음지기들이 읽고 독서 나눔을 했다는 말에 참 반가웠습니다. 특히 당신 내부에 있는 콜럼버스가 되려라는 말은 평소에도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또 해주었던 말입니다. 저도 방황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줬던 말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월든을 읽고 서로의 숲에서 길을 찾은 지음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